섬광처럼 터지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 불빛이 이유진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회의실에 앉은 투자 심사역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강렬하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피와 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VB714의 임상 이상 결과 데이터는 완벽에 가까웠다.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월등한 효능을 입증한 결과였다. 이 약은 단순한 신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인류의 삶을 바꿀 열쇠였다. 유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은 날카로운 창과 견고한 방패의 대결 같았다. 투자자들은 예리한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유진은 막힘없이 모든 질문에 논리 정연하게 답변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던 기술 총괄이사 박민혁은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긍정적인 기류가 회의실을 감돌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고 딱딱했던 표정들도 부드럽게 풀렸다. 마침내 투자사 측의 수석 심사역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의 발표와 베리타스 바이오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최종 결정은 회장님께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회장은 바로 에이펙스 캐피탈의 수장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 화면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 남자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명품 시계,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까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는 순간 유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5년 전 그녀의 삶이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 그녀의 약혼자였던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냉혹해져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유진은 간신히 무너지려는 몸을 지탱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 남자를 잊기 위해, 아니, 이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왔다. 그런데 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투자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강민준의 눈에는 어떤 놀라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유진을 훑었다. 마치 잘 자란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처럼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명백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진의 성공이 놀랍다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변함없이 매력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이유진 대표님,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굴욕감 속에서도 그녀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만 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강민준, 그만이 그녀의 흔들림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민준이 들어온 이후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른 투자 심사역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만 살폈다. 짧은 침묵 끝에 민준이 손짓하자 그의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눌려 다른 이들은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모두가 빠져나가고 박민혁 이사마저 자리를 비켜주자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유진과 강민준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5년 만에 독대였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감춘 손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소금물에 닿은 듯 쓰라려 왔다. 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감정 없는 눈으로 유진을 관찰했다. 그는 마치 오랜만에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 같았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미묘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비즈니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시죠. 시간은 금이니까. 유진은 천천히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다. 교묘하게 포장된 노예 계약서였다. 첫 번째 핵심 조항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에이펙스 캐피탈은 투자금에 비해 과도한 3분의 2의 이사 지명권을 요구했다. 이것은 사실상 베리타스 바이오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의미였다. 두 번째 조항은 더욱 악랄했다. 회사의 모든 핵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유진의 손발을 묶어 허수아비 CEO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의도였다. 그녀가 피땀 흘려 모은 최고의 연구진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항이었다. 신약 VB 714의 모든 특허와 권리는 에이펙스 캐피탈과 베리타스 바이오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새로운 법인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최대 주주는 당연히 에이펙스 캐피탈이었다. 그는 그녀의 꿈이자 인생 그 자체인 연구 결과를 송두리째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민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모든 감정을 잠재우고 강철 같은 의지만을 남겼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지난 5년간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군요. 민주는 그녀의 직설적인 반응에 잠시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논리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리스크가 큰 바이오 벤처에 거액을 투자하는 만큼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며 다른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당신 회사에 투자하지 않아. 과거에 얽매여서 또다시 모든 걸 잃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라지. 이유진. 마지막에 나지막이 불린 그녀의 이름은 잊고 있던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 그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생각할 시간으로 단 하루를 주겠다고 통보한 뒤 미련 없이 회의실을 떠났다. 혼자 남은 유진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는 듯했다. 그녀의 손안에는 회사의 운명이 담긴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고 모두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찼다. 포식자의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요한 회의실에 홀로 남은 이유진은 손에 든 계약서를 기계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종이에 감촉이 현실감을 일깨웠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5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아득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며 과거의 잔상과 겹쳐졌다. 그때는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그 시절 강민주는 유망한 금융인이었고 이유진은 촉망받는 생명공학도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미래를 약속했다. 민주는 그녀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고 언젠가 그녀의 이름을 딴 최첨단 연구소를 지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유진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함께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건실하던 회사가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에 휘말려 부도가 났다. 집과 재산이 모두 차압당하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유진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약혼자인 민준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현실이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간 그의 앞에서 민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관계의 끝을 고했다. 그는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딸과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태양그룹 회장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밝혔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공 가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듯한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사랑은 계산기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다. 그날 이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재산, 그리고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랑까지. 세상의 밑바닥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며칠을 식음 전폐하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를 무참히 짓밟고 돌아선 그 남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배신감과 분노는 독처럼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기묘한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연구실로 돌아갔다. 오직 연구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지난 5년은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베리타스 바이오와 신약 VB714였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삶의 파편들을 긁어모아 만든 견고한 성이자 그녀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고 유진의 시선은 다시 현재의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5년 전 사랑을 구걸하던 나약한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힘의 논리만을 신봉하는 포식자다. 그에게 감정적인 호소나 동정심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를 상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보다 더 강해지는 것뿐이다. 그가 오만함에 빠져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터였다. 결심이 섰다. 유진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 계약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전사의 선택이었다. 그의 돈으로 신약 개발을 완성하고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 회사를 온전히 지켜낼 것이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그의 게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게임의 판을 새로 짤 생각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었다.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지던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 어디에도 축제의 분위기는 없었다. 차가운 비즈니스의 현장만이 존재했다. 이유진은 강철 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강민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 오만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담담한 표정을 패배를 인정하는 체념으로 오해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총성이었다. 몇 주 후 에이펙스 캐피탈의 자금이 수혈되고 첫 이사회가 열렸다. 강민주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충실한 수족이자 공격적인 M&A 전문가로 알려진 윤상무를 보냈다. 유진을 직접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거만한 처사였다. 윤상무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연구개발 예산과 일정이었다. 그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며 신약 개발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에이펙스 캐피탈이 지정하는 외부 컨설팅 팀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경영에 개입하여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보고서에는 예산의 모든 항목이 1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연구 일정은 동종 업계의 성공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었다. 그녀의 철저한 준비에 윤상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의학 및 생물학 용어를 동원하여 왜 특정 연구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재무지표에만 근거한 윤상무의 주장은 그녀의 전문성 앞에서 힘을 잃고 무지한 트집으로 전락했다. 기존 이사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든든한 우군인 박민혁 이사가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진은 외부 컨설팅 팀의 투입은 주주 공동의 이익인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윤상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렇게 완벽하게 막혔다. 궁지에 몰린 윤상무는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에이펙스 캐피탈이 지정한 보안 업체로부터 정밀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핵심 기술에 직접 접근하려는 속셈이 명백했다. 회의실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유진의 입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진은 그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미 일주일 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독립 바이오 보안 전문 업체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막힘없는 목소리로 현재까지의 긍정적인 예비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오히려 외부인의 연구소 출입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강조했다. 윤상무는 자신의 카드가 완벽하게 무력화되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보안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려다 오히려 그 논리에 발목을 잡혀 연구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당한 셈이 되었다. 그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유진의 사무실에는 박민혁과 그녀 단둘만이 남았다. 박민혁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밤을 새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그리고 강민준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베리타스 바이오는 그녀가 피땀으로 세운 철옹성이며 그녀는 그 성의 주인이었다. 강민준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간파당하고 무력화되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먹잇감이 아닌 만만치 않은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상무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사회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이유진이라는 여자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토록 단단한 강철로 변해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내부에서 흔드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에서 부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즉시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해둔 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악의적인 기사 하나가 온라인 경제지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단독 베리타스 바이오 치명적 부작용 숨기고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인용한 기사는 VB714가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회사의 전화는 불이 났고 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 회사는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무실과 연구실은 불안과 동요로 술렁였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연구 결과가 하루아침에 사기극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대중의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연구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모욕이었다. 회사의 구심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유진이 모든 직원을 강당으로 소집했다. 혼란의 중심에 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번 사태가 베리타스 바이오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외부 세력의 비열한 공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진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 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이 회사를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흔들리던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유진은 즉시 핵심 임원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신속하게 제시했다. 법무팀은 즉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제기하고 홍보팀은 공식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유진은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대중의 의심을 완전히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욱 과감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 병원 연구팀에 VB 714의 임상 데이터에 대한 공개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핵심 기술 데이터 일부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진실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아내인 최유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태양그룹 회장의 고명딸로 오만함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베리타스 바이오 사태를 접하고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다. 그녀는 5년 전 민준의 약혼녀였던 유진의 존재를 여전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여자 아직도 당신 속을 썩이나 보네요. 그냥 놔두지 그랬어요. 민준은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주식 시황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공격으로 이유진이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에게 이것은 비즈니스이자 과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시간 베리타스 바이오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유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팀은 소장을 작성하고 홍보팀은 보도자료 문구를 다듬었으며 연구팀은 공개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정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유진은 늦은 밤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강민주는 비열한 방식으로 전쟁의 판을 키웠다. 그는 회사를 넘어 그녀와 직원들의 명예와 인생까지 공격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언론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이유진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응은 팀에게 맡기고 자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공격해야만 했다. 그의 성공 신화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점이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자극했다. 분명 어딘가에 균열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에이펙스 캐피탈의 과거 투자 기록과 인수합병 사례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다 몇 년 전 에이펙스가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누리캠이라는 작은 벤처기업의 인수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부실 기업을 구제한 성공적인 M&A 사례였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고 일방적이었다. 유진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누리캠의 창업자이자 핵심 연구원이었던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동현 박사. 한때 학계에서 천재로 불렸지만 회사 매각 이후 돌연 자취를 감춘 비운의 과학자였다. 유진은 그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수소문 끝에 그의 행방을 찾아냈다. 김동현 박사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낡은 서점을 운영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다. 유진은 직접 그를 찾아갔다. 먼지 쌓인 책 냄새가 가득한 서점에서 마주한 그는 과거의 총명함을 잃고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녀가 찾아온 용건을 묻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기업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썩 나가주시오. 그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대표가 아닌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를 찾아왔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와 꿈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공감을 구했다. 강민준은 박사님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유진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에 김동현 박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회사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서였다. 강민준은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누리캠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줄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구원자인 척 나타나 헐값에 회사를 인수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에이펙스 캐피탈이 지금껏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양 홍보해온 신약 물질 특허가 바로 김동현 박사의 연구를 도용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복수를 위해 수년간 결정적인 증거들을 숨겨왔다고 했다. 그는 서점 안쪽 비밀 금고에서 오래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강민준이 훔쳐간 기술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연구 데이터와 날짜가 찍힌 실험 노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싸울 용기가 없었지만 당신은 달라 보이는군. 이걸로 그놈을 지옥으로 끌어내려 주시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드드라이브를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한 과학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정의의 증거였다. 그녀는 김동현 박사에게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 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서점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은 이제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의 심장을 직접 겨눌 비수를 손에 넣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 되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언론을 통해 시작된 여론전은 이유진의 과감한 정면 돌파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데이터 공개 검증 요청을 수락한 대학병원 측은 며칠간의 엄정한 검토 끝에 데이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유진의 리더십은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유진은 이것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강민준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녀는 적의 적은 동지라는 오랜 격언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민준과 업계에서 앙숙으로 유명한 피닉스 벤처 캐피탈의 오 회장을 비밀리에 찾아갔다. 그는 강민준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경멸하는 노련한 거물 투자자였다. 유진은 오 회장에게 김동연 박사에게 받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비정상적인 경영 개입과 적대적 행보를 설명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만약 강민준의 지분이 시장에 풀릴 경우 피닉스 캐피탈에 우선 인수권을 주는 조건으로 긴급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오 회장은 라이벌을 무너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든든한 실탄과 방패를 확보한 유진은 이제 반격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 법무팀장 박민혁 이사과 함께 김동연 박사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강민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기술 탈취,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그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강민준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다. 그 무렵 자신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심기가 불편해진 강민준이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여론전에서 잠시 밀렸을 뿐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길을 꺾어놓고 완전한 굴복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에이펙스 캐피탈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왕의 집무실 같았다. 그는 위압적인 태도로 소파에 앉아 유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제안인 양입을 열었다. 그는 유진에게 CEO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회사에 남아 연구만 계속한다면 그녀의 지분은 보장해주겠다는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그의 말 속에는 그녀를 한낱 연구원으로 폄하하는 의도와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이야. 현명하게 판단해.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초조해하는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연 같아서 민주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끝나자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단단했다. 싫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해 비웃으며 경고했다.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여전히 그녀가 가진 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공식 직함 대신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를 더 이상 파트너나 상급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동등한 적이었다.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강민준 씨.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홀로 남은 민주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서 5년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의 결의를 보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거대한 폭풍이 그의 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직접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안건은 단 하나, CEO 이유진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를 빌미로 유진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녀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기는 선동극이었다. 그와 에이펙스 캐피탈 측 이사들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둔 상태였다. 그들은 몇몇 기존 이사들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투표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민주는 연설을 마치며 비정한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절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에 앞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윤리 경영을 위해 이사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화면에 뜬 것은 베리타스 바이오가 아닌 낯선 회사 누리캠의 로고였다. 이사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다음 화면에는 누리캠의 원본 연구 데이터와 에이펙스 캐피탈의 특허 자료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날짜와 분자 구조식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도둑질의 증거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녀는 강민준이 어떻게 김동연 박사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 도둑질한 기술을 바탕으로 에이펙스 캐피탈의 바이오 펀드를 성공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거대한 범죄에 대한 고발이었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소리쳤고 당장 발표를 중단하고 해임한 투표를 진행하라고 의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성을 잃은 모습은 오히려 유진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온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변호인이 회의 시작 직전에 제출한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근거로 에이펙스 캐피탈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를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에이펙스 캐피탈 측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강민준에게 곧장 다가갔다. 수사관은 그의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읽어내려갔다. 기술 탈취,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뒷받침했던 모든 범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너무나도 허무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유진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끌려나가는 강민준이 아닌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박민혁 이사를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길고 험난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굳건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강민준이 체포되어 나간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이유진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은 이사들을 향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그녀는 이 위기를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기회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그녀의 리더십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민준의 구속 소식은 금융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세를 전환했다. 어제까지 베리타스 바이오를 비난하던 기사들은 사라지고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운 여성 CEO의 영웅적인 서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유진은 정직과 신념을 지켜낸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반면 에이펙스 캐피탈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민준의 개인 비리는 물론 회사의 구조적인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회사는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았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도심의 화려한 사옥은 이제 탐욕의 종말을 보여주는 흉물처럼 서 있었다. 강민준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도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장인이자 태양그룹의 최 회장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강민준 개인의 일탈이며 태양그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사위를 벌였다. 강민준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권력의 세계는 이토록 비정했다. 그의 아내 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민준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면회실에 찾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남편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사랑이 아닌 거래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명료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진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 그녀는 피닉스 벤처 캐피탈의 오 회장과 맺었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에이펙스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베리타스 바이오의 지분은 검찰 수사로 인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 유진은 오 회장에게 약속받았던 자금을 이용해 그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이로써 베리타스 바이오는 강민준과 에이펙스 캐피탈의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끊어낸 것이다. 그녀는 회사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꿈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진은 김동현 박사의 서점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검찰 조사를 통해 그의 기술 탈취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그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막대한 금액의 피해 보상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들은 노학자의 눈에는 수십 년간 맺혔던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했다. 유진은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김동현 박사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창가에 서서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회사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이겨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그녀의 회사는 더 단단해졌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그가 남긴 상처는 새로운 희망으로 아물어갔다. 베리타스 바이오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눈부시게 비상했다. 이유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학회에서 신약 VB714의 최종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다. 수천 명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숨죽여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VB714는
기존 치료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하며 암정복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약물로 공식 인정받았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류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을 더한 위대한 성취였다. 유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와 존경의 박수를 받으며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눈부신 빛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민주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탐욕에 삼켜져 버린 한 남자에 대한 공허한 연민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지켜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배신이 남긴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흉터는 이제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박민혁 이사를 비롯한 핵심 연구원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는 비즈니스의 냉혹함 대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온 동지들의 따뜻한 신뢰와 유대감만이 가득했다. 박민혁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그녀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다음 단계의 연구와 새로운 신약 개발 계획으로 넘어가 있었다. 그들의 꿈은 VB 714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았다. 베리타스 바이오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동료들의 빛나는 눈빛 속에서 회사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유진은 한 공사 현장을 찾았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새로운 글로벌 R&D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과거 강민준이 거짓으로 약속했던 연구소를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훨씬 더 크고 훌륭하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를 버렸던 약혼남은 그녀 앞에 투자자로 다시 나타나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등장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운명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세상에